한밤중에 흉기를 든 강도가 네. 고이 잠자고 있는 한 시민의 집을 강도를 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도 들켰거든요. 네. 들키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집에 혹시 잠을 잘 자고 있는지 그런 일은 없는지 걱정이 돼서 좀 한번 살펴보러 왔다. 그 집 주인에게 유죄를 받든 무죄를 받든 집 주인이 승복하실래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주영입니다. 나는 정치이다. 이번 시간에는요.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대변인이자 마지막 국민소통 수석을 지내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수현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저희 나는 정치이다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선고일이 확정이 됐습니다. 뭐 오늘 4일 금요일인데 이 선고일 확정된 거 들으시고 어떤 심정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마치 실제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뭐가 굉장히 막 가슴속에 무거운 게 딱 얹혀 있다가 이게 쑥 내려가는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 그 여러 국회의원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다 똑같은 심정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얼굴 표정이 네. 이제 밝아지고 막 웃게 되니까 네. 다른 국민들이 볼 때 네. 좀 그렇게 너무 마음을 놓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까 봐 마스크를 다시 끼고 표정을 숨기기 위해서. 그러나 하여튼 지금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탄핵 결정 선고 기일이 지정됐다는 것은 네. 이미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기에 충분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저희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되 어쨌든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가슴이 묵직했었다 이 얘기는 이제 그 4월 18일도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좀 우려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계속 이제 그 시그널이 나오는 것은 4월 18일을 넘기는 지연 작전으로 이들이 공작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확신을 가졌어요. 한번 우리 앵커께서도 돌아보면 이게 워낙 온 국민이 다 생방송으로 본 것이고 네. 전 세계로 다 타전된 것이기 때문에 온 세계인이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윤석열 내란 수괴가 이것이 탄핵되고 파면될 것이라는 것에 큰 이견이 없었잖아요.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보다 훨씬 사안이 명징하다. 이래 간단히 끝날 것이다. 이래서 2월 말이면 종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4월 초가 됐단 말이에요. 그만큼 3월 달을 넘어온 시간들을 보면 뭐 이런저런 과정들을 넘어왔는데 그럼에도 우리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에 대한 믿음 이런 걸 끝까지 갖고 선의로 지켜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지난 그 3월 26일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나오는 것까지 넘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래는 좀 그 전에 있을 걸로 우리가 예상을 네. 좀 했었죠. 그래서 그때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재명 대표의 판결 내용을 보고 선고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과정에 이르렀었고 또 심지어는 지금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행에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마라. 그러면서 문영배 이미선 이 재판관이 4월 18일 임기가 끝나면 그 후임을 임명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권성동 대표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보면 틀림없이 4월 18일을 넘겨서 지연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 헌법재판관의 정치 성향의 구도를 바꾸어서 윤석열을 대통령직에 복귀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그 유력한 확신 이런 것들이 있는 와중에 4월 4일 11시에 선고하겠다 이렇게 지정이 됨으로써 그래도 그건 아니구나. 최악은 피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쨌든 선고 기일이 지정됐다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고 파면된다라고 하는 주문을 우리 국민이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 행간을 쭉 보면은 뭐 인용, 기각, 각하 뭐 이 중에서 의원님은 당연히 인용이 될 거다라고 확신을 하신다고 봐야 그러니까 될까요? 인용 이외의 아니면 다른 결정이 될 것 같다면 탄핵 결정 선고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미 재판관들 간의 시간은 끌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만장일치일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네. 의견이 통일이 된 것이고 그것은 인용밖에는 다른 결론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런 확신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최종 이 변론 종결 이후에 이제 38일 만에 이 선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평의가 길어진 게 어쨌든 조금 의견이 각각 나뉘다가 일각에서 이제 뭐 보수 성향의 이제 재판관과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많이 이제 갈등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 교통 정리가 됐다. 이렇게 저희가 좀 보면 되겠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밝혀보면 사실은 보수 성향을 가진 그런 재판관들이 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임명해 준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뭐 탄핵 인용한다 이렇게 하기에는 자기를 또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네. 이것은 뭐 제 생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인용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증인이기 때문에 12월 3일 내란의 밤을 국민이 다 지켜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결정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자기를 임명해 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강하게 결집해 있는 보수 진영의 이 압박 이런 것들에서 조금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그래도 좀 시간을 좀 끌어주는 이것이 네. 최선이다. 인용 이외의 결정을 할 수 없지만 네. 그래서 그 시간이 좀 길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결과적으로는 인용을 할 거지만 그래도 나를 임명해 준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예의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감히 예의라고 할 수 없죠. 고통받은 국민을 생각하면 뭐 그들만의 예의일지는 모르겠으나 네. 정말 좀 안타까운 시간이 너무 흘렀고 네. 그 사이에 국민들께서 광장에서 고생하신 것 뭐 그것은 좋습니다. 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 시민으로서 내 노력을 보태는 걸 할 수 있지만 그 사이에 국민이 분열이 더 심해졌단 말이에요. 그냥 대한민국이 쩍 갈라졌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이 탄핵 결정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다시 가는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이런 네. 것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어떤 개인적인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파면 때 이미선 그 당시에 헌재 소장 대행이 읽었던 주문을 읽기 전에 네. 뭐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온 국민이 다 소름 끼치게 들었던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미선 재판관이 역사의 법정에 선 당사자의 마음으로 선고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의 법정에 선 당사자의 마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엊그제 입장을 낼 때 우주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무게를 헌법재판관이 느끼고 있음을 잘 압니다. 라고 네. 이렇게 언론은 뭐 달래는 표현이다 했지만 감히 달랜다는 것보다도 그런 어떤 이 헌재의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를 잘 판단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요청을 이재명 대표도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여야 모두 승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 당연히 승복을 해야죠. 그런데 이 문제가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 이제 탄핵을 찬성하는 네. 민주당이나 저희 그 야당 또 국민들을 상대로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헌재 재판 판결의 결과에 승복하라고 약속하라. 네, 맞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정말 웃긴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한 건데 왜 묻냐? 당연한 것인데 왜 묻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뭐라고 했어요? 좀 다른 케이스지만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재명 대표는 2심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거기에 승복한다고 선언하라라고 요구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나왔습니다. 권성동 대표 뭐라고 했어요? 그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정치 성향을 가지고 공격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승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법원에 빨리 상고해서 심지어는 대법원 스스로가 파기환송을 하지 말고 뭐라고 그러죠? 자기 자판인가요? 네. 뭐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대법원 스스로가 이것을 고등법원에 파기환송에 시간 끌지 말고 네. 스스로 판단을 내려라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소위 대법원에서 그 유무죄를 딱 판결하는 것은 통계도 나왔잖아요. 결과적으로 2002년부터 2023년까지 법원의 그 편람 자료에 보면 그렇게 해서
40만 건 정도의 재판이 있었는데 그중에 대법원에서 스스로 판결을 해가지고 네. 결론을 낸 것이 15건인 것밖에 없는데 그중에서도 무죄를 유죄로 바꾼 건 하나도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피고인의 입장에 서서 판단하기 위해서 유죄였던 것을 무죄로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은 있어요. 그러나 2심에서 무죄 받았던 것을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한 그런 판단, 자판은 파기 재판. 한 건도 없었다. 네. 왜 이재명 대표에게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합니까? 그러므로 네. 이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에 대해서 모두 다 승복해야 한다. 승복해야 할 사람들이 승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온 국민이 증인인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부분은 불법 비상계엄이고 위헌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했어요. 국민의힘도 동의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위헌, 불법, 비상계엄을 인정하는데 그것이 원인이 된 탄핵은 찬성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저희들 보고 그걸 승복하라고요? 저희는 이미 그런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대원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승복해 온 사람들이고 그 가치를 존중해 온 사람들이며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파면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짧게 더 설명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한밤중에 흉기를 든 강도가 네. 고이 잠자고 있는 한 시민의 집을 강도를 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도 들켰거든요. 네. 들키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집에 혹시 잠을 잘 자고 있는지 다른 일은 없는지 걱정이 돼서 좀 한번 살펴보러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망발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주인에게 이 강도가 저 유죄를 받든 무죄를 받든 집 주인이 승복하실래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승복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도 그런 적반하장이 없다. 적반하장이다.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복하는 게 당연한데 굳이 그 얘기를 왜 하냐. 네. 그러면 왜 국민의힘은 지도부 그리고 또 차기 잠룡들까지 나서서 승복해야 된다.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착각이겠죠. 그 아까 어떤 착각? 앵커가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뭐 5대3 되드락에 걸렸다. 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불길한 뭐 여러 가지 생각들, 판단들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네. 했었는데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 헌재에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다른 측면을 보고 네. 국민의힘 다른 측면을 보고 서로 빨리 선거하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네. 국민의힘이 5대3 이게 기각이나 각하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판단을 가지고 그것이 뭐냐면 그래서 국민의힘에 좀 헌법재판소가 유리한 판단이 나올 것이다. 너무 판단이 길어지다 보니까 네. 그런 망상까지 갖게 된 거예요. 온갖 소설 네. 시나리오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의원님도 그 5대3 대드락 상황 언급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흘러왔던 헌재를 선의로 보고 우리가 이럴 것이다 했던 모든 순간들이 다 넘어버렸어요. 그래 급기야는 이재명 대표의 2심 거기까지는 차마 가리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길은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헌법재판관들 안에 소위 5대3이라고 하는 구조가 지금 교착 상태에 있구나. 네. 또 그것을 전제로 민주당은 그리고 야권은 비상계획을 세우고 비상행동을 해야 한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죠. 아마 그 5대3 이거에 이제 근거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박홍근 의원님이 있었잖아요. 네.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하셨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안 된 상태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승복 못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야당과 시민사회가 불복 선언을 먼저 하자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상계획과 비상행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아니 헌법과 법률을 밥 먹듯이 위반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인데 네. 왜 우리만 왜 민주당만 국민만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합니까? 이 상황에서. 저들은
그렇게 헌재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네. 단순히 진보 성향의 재판관 한 표가 느는 것이 아니라 네.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기관의 구성을 완성하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그것은 이미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분명히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뿐만이 아니라 복귀한 한덕수 권한대행마저도 아직도 네. 그것을 임명하지 않고 있어요. 아니 대한민국 최고의 공직자가 헌법을 지키지 않는데 대한민국이 이 헌법 질서가 살아있는 국가 맞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승복해야 합니까? 마은혁 재판관은 표의 한 표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무시하고 있는 그 한덕수와 최상목에 대한 이것은 조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박홍근 의원이 그런 말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거 이건 이제 헌재에서도 당연히 위헌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위헌이라는 거는 이제 재론의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거에서 제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뭐 의원님 아까 표 예시를 들으신 것처럼 저도 예를 들자면 누가 뭐 예를 들어서 어느 가게 가서 뭐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이제 쟤도 도둑질 하니까 그럼 나도 하자고 가는 거랑 같은 느낌이다라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딱 듣는데 아니, 제가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를 한 건지 못한 건지. 그러니까. 네.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평화로운 집에 침입한 강도 네. 그리고 앵커께서는 지금 가게에 도둑질하러 들어간 도둑 예를 들었잖아요. 네. 이 두 가지 전제는 뭐냐면 그 행위를 한 것을 가지고 옳다 그러다 따지자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의 문제는 다시 설명하지만 네.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이라고 결정을 냈기 때문에 그리고 최고의 권익위원 헌법재판소를 완성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 표의 문제 해야 되냐 말 이런 싸움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해놓고 하는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네. 그 이후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무너진 헌법 질서를 이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은혁 재판관은 이미 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 변론 과정에 참여를 하지 못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변론 갱신 절차를 가진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저는 8명의 헌법재판관이 네. 자기들이 진행한 변론 기일에 그리고 검찰의 모든 조서를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역사적, 법적, 양심적 판단을 가지고 8명이 마은혁 재판관 없이도 저는 충분하게 8대0의 인용 결정을 분명히 내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은 반드시 재판관에 임명이 돼야 되고 하지만 네. 윤석열이 탄핵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그걸 가지고 시간을 끌거나 왈가왈부하게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조승래 수석 대변인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헌재가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선고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수석 대변인이시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의 당론이다. 뭐 이렇게 그렇죠. 봐도 네. 되겠죠. 그 탄핵 선고에 이제 지정이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마은혁 재판관은 이제 여기에 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임명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위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민주당이 이제 마은혁 헌재 후보자 임명 시한을 4월 1일로 못을 박았었는데 이제 상황이 지금 변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전략 수정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그 헌재가 이번 주에 그러니까 어제 선고 기일이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4월 4일 11시로 한다고. 이런 것이 선고 기일이 지정이 안 되고 이번 주를 넘어간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네. 저희가 그런 어떤 비상 계획을 짰던 것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선고 기일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역사적, 법적, 양심적 정의 결정을 하도록 저희가 계속 촉구하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당장 뭐 2일이나 3일 본회의 이뤄지니까 이때 예정대로 뭐 쌍탄핵 추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기는 하던데 그거는 지금 좀 지켜봐야 된다 상황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얘기가 어쨌든 이제 현재 선고일이 지정이 돼서 조금 쟁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국무위원 연쇄 탄핵 이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도부에서는 요거는 지도부의 당론은 아니다라고 좀 선을 그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것 행동,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선고 길이 지정이 되지 않고 선고가 되지 않고 이번 주를 넘긴다면이라고 네. 한 전제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러면 4월 11일 선고 밖에는 거의 시간이 없는데 네. 4월 11일은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 헌재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너무 촉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판결을 결정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네. 비상한 생각을 민주당의 야권은 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그런 전망들도 나오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를 그냥 넘기는 것, 다시 말해서 결과적으로 4월 18일을 그냥 넘겨버리는 이런 어떤 저쪽에 공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확신을 네. 저희들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최상목 쌍탄핵은 물론이고 네. 그것은 뭐 당연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죠.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대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행이 아주 없도록 국무위원 전체를 탄핵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것까지 그런 어떤 비상한 상황 속에서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컨틴전스 플랜으로 그것을 상정하고 상상은 해본 적이 있으나 네. 그러나 그것을 만약 실행하게 되면 이건 정말 농담이 아닙니다. 저희가 헌법기관인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또 논란에 휘말릴 수가 있는 네,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이 그야말로 내란을 일으킨 세력 아니야? 라고 또 물타기 되면서 또 거꾸로 이것을 되치기 당할 수가 있죠. 당 지도부는 그런 측면까지 모든 것을 다 검토했을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원래 뭐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도부의 결정과 밑에서 요구하는 초선 재선 열정이 넘친 의원들이 주장은 다를 수 있고 그렇죠. 뭐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다양한 있죠. 목소리가 있고 예. 그런 목소리들을 당 지도부는 적정한 선에서 때로는 상대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네, 정치적 수사로 그런 것이죠. 네. 그런 어떤 모든 가능성들이 정말 비상하게 많은 상상들이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최후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마음으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 뭐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당론으로 결정이 되려면 의원님들도 생각이 다 다양할 테니까 그럼 의원총회 열어서 여기서 그럼요. 이제 하나의 네. 중지를 모아서 이제 결정을 하겠죠.